아,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또 지린내 난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깨끗이 샤워하고 지린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와서요. 왕건의 이제 후녀 8조에서 차연 이남 공주광외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차연 이남 공주광외의 기준점을 여러분한테 확실히 내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차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술의 거자가 나중에 이제 술의 차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사거리 오거리 하는 게 다 그 수레가 세 갈래길 네 갈래길 그 기준에서 이제 사거리 오거리 한다고 하는 거고, 그 우리나라 지명이요, 그 거자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할 거야. 서울 가면 말죽거리라고 있죠. 그 말죽거리가 뭐냐면 말죽을 말에다 이제 시골 사람들이 말 타고 이제 서울 가가지고 뭐 술에도 뭐 싣고 이제 가겠죠. 가가지고 거기다가 말죽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엔 나루터를 타고 이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서울에 들어가서 일본은 한양이죠. 한양에 들어가서 일본은 동안 말에다 죽을 주고 이렇게 맡기는 데가 있는데, 그 거리는 이제 뭐냐면 그 거리, 마차를 말하고 같이 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죽거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노량진 쪽에, 노량진이 아니라 흑석동하고 이제 반포 사이 거기가 이제 말죽거리인데, 지금 자당동이죠. 근데 그가 말죽거리인데, 또 거여동이 있어요. 천호동 쪽에 가면. 그 거여동은 뭐냐면, 거기도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면 그 수레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여자는 무슨 소리냐, 머물 여자거든요.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여인숙이야. 수레의 여인숙. 거기다 맡겨놓고 행주나루를, 행주가 나루가 아니라 송파나루를 타고 이제 그 서울 동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강원도 저쪽 영동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그 수레라는 걸 일단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레가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산을 뭐냐면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관령, 추풍령, 미시령, 뭐 한계령, 무슨 진부령 뭐 하는 그 모든 영이 다 이제 그 수레가 넘기 어려운 지역을 이제 영이라고 그러고, 현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하현동, 아현동, 가련동, 논현동, 무슨 유련동, 무슨 그런 거가 전부 다 이제 조그만 고개죠. 이렇게 보면 고개인지 아닌지, 요즘 고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옛날에 보면 그것도 큰 고개매요. 그 해연동 뭐 이런 데가 다. 그래서 그거는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제 현이라고 그러죠. 그 고개 현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도 가면 대안동, 무슨 목포에는 뭐 석현동 이런 데가 이제 옛날 다 수레가 다니는 그 길이 있던 건데, 그래서 이 차가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수레가 대세고 수레가 그 최고의 교통수단이죠. 기왕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나갈게요. 여러분, 터미널 하면 그 터미널이 뭐 영어인 줄 아시죠? 그 영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면서 한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터미널이, 그 터는 이제 펼터, 수다 떨터, 뭐 터리토리, 이제 영어는 이제 터리토리로 그걸 번역해 갔는데, 그런 얘기고, 터라는 무슨 샘터, 놀이터, 무슨 장터 뭐 이런 터미널은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미는 뭐냐면 말곶비미 있잖아요. 말에 곱비를 맨다 이거예요. 그 날은 무슨 얘기냐면 낮은 담장 날짜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터미널은 조그만 이렇게 공간이 있고, 거기다 낮은 담장을 쳐놓고, 거기다 말곶비 맬 때를 많이 해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거기 와서 이제 말을 씌우고 말곶비를 매놓고, 거기서 이제 여물을 자기가 가져온 걸 주던가 아니면 사서 주던가 그래 주죠.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수다떨 터자로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수다를 떠는 거예요. 거기 그 지역은 농사가 올해 어때요? 우리 지역은 뭐 어때요? 우리 지역은 뭐 수해가 나서 지금 난립니다. 그 지역은 무슨 전염병 없습니까? 우리 지역은 아직은 걱정 없는데 지금부터 100년 후쯤 아마 코로나 나와서 난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그 모든 정보가 소통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 매체가 없으니까 그 바로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사회죠. 그래서 그 터미널이 이제 그런 터미널인데,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터미널을 그대로 갖다 번역해 가니까 터미널은 영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자연 거연하는 이제 그 현자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차연이라는 게 왜 이제 차연이 이거가 유명하냐면 서기 433년에 그 백제하고 3년 전까지 백제하고 신라하고 이제 투닥투닥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움은 마한, 변한, 진한하고 싸움이고 역사적으로 깊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근데 깊은데 그래서 이제 후에 마한을 잡아먹은 게 백제고 뭐 진한, 변한을 잡은 게 신라인데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제 그런 배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투닥투닥 이제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이러지 말자 해가지고 서기 이제 433년에 낮의 연맹을 이제 맺어가지고 그 신라의 무슨 처녀를 고려의 백제의 어떤 왕족하고 이제 결혼시킨다든지 이런 국혼을 통해서 이제 그 화해를 협력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냈는데, 이제 서기 이제 551년에 고구려가 이제 남진 정책에 의해서 그 전부터 남진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 백제를 밀어내요. 본래 백제가 그 원조가 한강 풍납동 거기다가 이제 도읍을 정해가지고 한강에서 이 광주 일대 그 한강 이남 이쪽을 이제 백제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백제가 그러고 본래 백제가 아니라 본래 십제예요. 서선호가 고주몽이한테 배신당하고 내려올 때 서선호를 따라온 사람들이 10개의 부호들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형제다. 그래가지고 십제로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한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호적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백제로 이름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서 백제가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쫓겨가냐면 천안 위쪽에는 다 뺏겨요. 뺏기고 천안 밑에서 당진으로 해가지고 여기 충청북도 괴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깨 밑에만 이제 백제의 땅이 되고 사실은 이제 그 위는 다 고구려가 이제 지배했는데 고구려가 거기 지배하면서 자꾸 남진해가지고 경상북도 안동까지 가니까 551년에 이제 김춘추가 백제 보고 야 우리 이거 낮에 동맹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려처럼 밀어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백제고 신라고 다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백제도 그 땅을 뺏겨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신라가 그렇게 나오니까 좋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막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장수왕 때 이제 백제를 이제 고구려를 밀어 올린 거 아닙니까? 밀어 올려가지고 한강 건너 아차산성이 있죠. 보카일 뒷산 아차산성에 저도 이제 가끔 갔는데요. 아차산성에다가 이제 고구려의 최전방을 거기까지 밀어내고 나중에 거기보다 더 올라갔어요. 치면 근데 하여튼 결국은 거기 밀어내고 거기서 이제 남쪽을 이제 땅을 거저 찾은 거죠. 이제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 백제 땅을 인천서부터 경기도 한강 이남 땅을 충청북도 진천 우위로 그 땅을 다 찾았으니까 당연히 그건 백제한테 돌려줘야 되죠. 백제의 옛 땅이니까. 그러나 신라하고 둘이 이제 협공을 해가지고 찾았으니까 더 이제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그 땅을 나눠야 돼요. 백제하고 신라하고. 근데 백제가 그 당시에 신라보다 국력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경상도 사람들이 더 재치 있고 막 과단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그 땅을 싹싹 차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라군을 갖다, 지금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화분고개라는 데가 유명한 고개인데 그 고개에다 이제 주둔시키고 바로 거기서부터 길을 뚫고 나와가지고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남양만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당항성이라고 있어요. 당항성. 그게 뭐냐면 당나라당자, 항구항자, 이제 성타라고 하는 성자 그래가지고 당나라를 향한 그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가지고 경주에서 마차를 끌고 인천 당항성까지 이제 물류를 운반해가지고 신라하고 교역을 하는 거예요. 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교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라가 이게 백제가 이제 서남해안을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배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노젓는 배 이런 거 가지고 바람 잘 만나면 이거 돛대 해가지고 사공예 팬 노래 해가면서 그렇게
그 노저서 갈 때, 그때는, 바람에 갈 때는, 그때는 선인이라고 그래, 선인. 하고 신선호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노저서 갈 때는 이게 정말 그 노대를 걸쳐놓는 이런 그 꼭지가 있는데,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노조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그 섹스하고 거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걸어놓고 이걸 노졌는데, 여러분 시간이 됐나? 그 노젓는 걸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노젓는 게 영어로 OAR인가 그래요. 근데 이 노젓는 말은요, 이 우리나라 말로는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어이야 디야 어기 영차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영어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이야 두어는 영어로 OAR인가 그 오어가 노때가라는 얘기거든. 오이야 디어는 디어가 아니라 두어예요. 영어로 두어하다, 우리는 하다. 그리고 어기영차는 어는 영어로 관사잖아요. 어고. 그리고 기어는 뭐예요? 자동차 기어만 이렇게 뿔뚝 나온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차는 하나의 젊은 사람이에요. 그 노를 뭐 늙은 할아버지가 앉았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찾으니까. 그리고 차는 뭐냐면 그 잡부 무슨 노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젊은이가 힘껏 노를 젓고 가자 이게 어기 영차 이런 고대 그 가락은요 영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영어, 우리 조상이 이제 영어를 썼다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여기로 오고, 그렇게 해서 노져서 다니기 때문에 그 코스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그 골짜기라고 그러죠. 그 바닥 갯고랑. 그 당시엔 갯고랑을 끼고 가요. 왜냐면 배가 그 작기 때문에 풍랑만 나면 뒤집어지고 그러면 혹시나 헤엄치든가 노대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고랑으로 다니는데 큰 바다를 못 가니까 당나라하고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신라는 일본어만 소통이 되지. 그러니까 신라가 이게 사실은 섬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나당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제 땅을 가로채가지고, 그 당나라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당나라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나당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다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힘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찾으면, 그거는 제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남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 그 지소미아 있잖아요. 지소미아가 이게 일본하고 뭐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뭐 국방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부 다 나라 매국노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지소미아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잘 지켰다고 칩시다. 그 일본 놈까지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복잡한 얘기는 좀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라가 그 물류를 싣고 문경 세제를 넘어가지고 그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를 통해서 경기도 안성 통해가지고 수원 통해서 어디 가면 그 남양만까지 가는 남북 관통로, 최초의 한반도의 남북 관통로가 신라에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차연이라는 고개가 바로 그 충청북도 진천군 삼성면 대사리 거기가 차연이라는 고개인데, 그 차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한반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차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지금 대전이나 충남 천안 상거리처럼 그 상거리가 아주 상거리는 아니지만 도로의 요충지란 말이야. 그래서 왕건이 이제 후녀 팔조에서 차연 이남, 공주강 외. 그러니까 차연으로부터 남쪽, 공주강으로부터 외는 이렇게 바운다리, 둥그런 원을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이 원을 그리는 데가 이제 공주강 외인데, 이 엉터리 역사학자들하고 이 어용 그 세력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공주강 외에는 바깥을 얘기한다. 일방적으로 외는 바깥 외자다. 그럼 바깥 외면은 어째 호남만 바깥이고 위쪽은 바깥 아닙니까? 바깥 외자를 쓴다는 얘기는 둥그런 원자를 쓴다는 얘기. 그게 어느 한쪽으로부터 바깥 외가 아니잖아요. 사방으로 바깥 외지. 그러니까 이 한문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엉터리고, 또 전라도 사람들은 그만큼 어리석고 순박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뭐 몰라? 우린 서울에서 내가 느끼는 건데, 전라도 사람 막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공격하면 전라도는 알았어, 니들 맘대로 했나, 난 몰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개념을 모르니까 이걸 반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본래 전라도 사람들한테 보급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이걸 확실히 알도록 보급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라도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고. 그래서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